안녕하세요.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우리 중3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봄 시즌 좀 강의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중3 요 1학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 우리 중3은 이제 중2 때와는 달리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에서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1학기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예비고일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자칫 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앞으로 맞이하는 2학기 예비고일 과정, 그 다음에 고1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봄 시즌 강의를 설계국어학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중3 1학기 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좀 중요한지, 더 나아가 이제 2학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학원은 신규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시작이 돼서 2주차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신규생들은 주로 누구냐? 중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학교 배정을 받고 나서 일단 고1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고2, 고3 이렇게 이제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학원도 지금 신규생이 거의 3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2나 고3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년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사고를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고라는 건 사실 이미 발생한 다음에 대비책을 세워봐야 또 그 다음 거에 대한 대비책이지 지금에 대한 대비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미 학생부에 잉크가 칠해진 뒤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방비책을 세워놓는 것이 이 중3 과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고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년 똑같이 겪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특히 오늘 시험을 안 보는 한성중학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한성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고1로 넘어왔을 때 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학습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유심히 좀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고등부 내신 대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자, 첫 중간고사 대비 주간 테스트를 봤어요. 이제 2주차 수업 때 1주차 때 배웠던 거를 저희가 주간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중3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저희가 계속 봐왔고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신규생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규 유입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배워오거나 혹은 국어를 아예 안 했던 친구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인천고등학교 이제 1학년 수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 부류가 있어요. 아예 이전에 신규생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를 안 했던 부류. 이전에 국어를 안 했던 부류.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이라는 곳에 가서 배워온 부류가 있고 또 저희 학원에 다녔던 부류. 그 세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규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천고등학교 1학년, 한성고등학교 1학년 다 신규생이 기존의 원생들보다 더 많이 유입이 됐어요. 더 많이 유입이 됐는데 주간 테스트를 봤더니 성적 차이가 너무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30문제를 봤습니다. 30문제. 그러면 기존의 원생들은 이 30문제 이제 주간 테스트를 처음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 내신 스타일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이고 서술형 단답형이고 또 이게 예비고일 과정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기존 원생들은 18개에서 28개까지 맞습니다. 30문제 중. 그러니까 성취도로 따지자면 한 60에서 90%니까 대체로 따져보면 70에서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신규생들 중에는 좀 국어를 잘했던 친구들,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만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개를 맞았냐면 한 8개부터 17개가 최고입니다. 20개를 넘어가는 친구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제가 물어봐요. 좀 국어를 좀 했었나요? 중학교 때 좀 국어학원을 다녔었나요?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 다녔다, 못했다. 이제 지금 처음 보내보는 거다, 국어학원을. 그 다음에 뭐 겨울방학 때 뭐 윈터스쿨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또는 어떤 다른 학원을 갔었는데 그 학원에서 인창고 내신 대비를 안 해준다고 그러길래 우리 학원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어느 정도 국어학원을 좀 전문학원을 특히나 다녀봤던 친구들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적응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 유형에. 그런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기타 지역의 국어학원을 열심히 다녔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신 대비를 안 해준다고 하고 또는 뭐 이사를 가거나 해서 우리 학원에 이제 안착한 친구들 금방 올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을 갔거나 혹은 아예 안 했던 친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9개 중에 30개 중에 9개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클리닉을 거의 2시간 반 동안 풉니다. 주간 테스트도 통과도 못하고요. 더 심각한 건 숙제도 안 해왔어요. 버릇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바로 그런 버릇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 그러면 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머님, 이 친구 혹시 방학 때 아예 국어를 안 했을까요? 하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윈터스쿨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옆에 저쪽 쭉 넘어가면 지읒 학원, 지읒 리을 학원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를 갔는데 성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숙제를 안 해왔단 말이죠, 제대로. 하고 나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윈터스쿨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잖아요. 윈터스쿨 굉장히 비쌉니다.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어요. 뭐 200만 원, 기숙학원 가면 400만 원씩 들고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윈터스쿨 보내신 거죠. 근데 이 뭐 수학이나 영어는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습관이나 태도가 안 돼 있는 거는 윈터스쿨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학원의 강사들 중에서 제가 대형 학원의 윈터스쿨을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냐? 대형 학원에 1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이투스라든가 뭐 메가스터디 혹은 뭐 비타에듀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스카이에듀도 마찬가지고. 윈터스쿨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윈터스쿨에서 받았던 수업의 내용, 그 다음에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막상 다녀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돈 아까운 거죠. 시간 아까운 거. 물론 습관과 태도를 집에서 얘가 겨울방학 때 집에서 막 휴대폰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 윈터스쿨 보내놓으면 부모님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윈터스쿨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여름방학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또 아예 안 할 친구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중간고사 지금 시작이 됐고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건 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기말고사 와야 회복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그대로 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명확 관화인 거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하다가 공백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국어학원을 다니다가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 아직은 국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공백을 가지면 그 이전에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1이 이렇더라. 지금 상황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성취도보다 태도와 습관, 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한일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험을 봤어요. 주간 테스트를 또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을 이렇게 쓸 때 뭐 개념어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에도 그렇게 말이 나오고 또 그런 개념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화자의 정서 이런 말을 몰라서 마음이란 말로 대체했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이게 뭔 뜻하는 건지 몰라요. 화자의 감정이 슬프다. 1차원적으로 씁니다. 화자란 말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형상화라는 말을 모르고요. 뭐 표현 기법에 대한 말도 잘 모르는 거죠. 문학의 내용과 형식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했던 친구와 안 했던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 있느냐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시에 운문문학이란 말도 몰라요. 운문문학의 구성 요소는 학원에서 다 가르쳐 준 거죠.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내용에는 뭐가 속하고 형식에는 뭐가 속해 있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주간 테스트 줘봤더니 운문문학의 구성 요소에는 행과 연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태도와 습관도 안 잡혀서 교재를 안 가져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당연하게 잡혀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부모한테 물어보죠. 제가 전화 드려서 어머니 겨울방학 때 뭐 했나요? 학원을 다녔대요. 그럼 뭐 했냐 그거죠. 그런 개념들을 안 잡아주고 태도와 습관을 안 잡아주고 그 학원은 뭐 하는 학원이었냐는 거죠.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1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3의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차이가 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3 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지금 걱정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켜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1들 신규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1 때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은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과목을 또 놓치게 돼요. 그럼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1학기 중간고사, 고1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쳐버리게 되고 그거를 다시 리바운딩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1학년 고1 1학년 2학기가 굉장히 암흑기거든요. 그 시기를 잘 못 이겨내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 사실은 설명회를 참석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3 때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1 때 갑자기 3월 달에 들어와서 내신 대비하면서 다지기는 힘들어요. 벌써 표정이 다릅니다. 학원의 적응 문제가 아니에요.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알아듣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중학교 국어에서 고등학교, 이 갭이 큰 거죠. 거기다 사실 중학교 국어에 나오는 내용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안 다져져 있으니까 까먹은 거죠. 얘네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봄 시즌,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한성중학교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학교예요. 고1 때 한성중 출신들을 받아보면요. 물론 남학생들이 조금 늦기는 합니다. 여학생들에 비해서 공부에 대해 트이는 게 약간은 늦어요. 근데 한 고1 좀 지나다 보면 서로 동등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동등해지긴 하는데 그 동등해지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어쨌든 시험은 볼 거고 학생과 잉크는 칠해질 거란 말이죠.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성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뭣도 모르게 그냥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까 그 뭐 맞았다는 친구도 한성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성중학교 친구들은 절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중학교는 오로지 1학기는 정규 수업만으로 진행이 돼서 미리 고등선행을 합니다. 미리 고등선행을 하는데 일단 봄 시즌 첫 번째 3월 마지막 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고전문학인데 이 겨울 시즌 때 고전문학을 조금 맛을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꼭 정말 재산을 쌓는 거거든요. 고전문학은. 그래서 고전시가의 필수 작품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3 때 그 문법 과정, 이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문법 과정에서 꼭 갖고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갖고 올라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 의문 부분과 문장인데 이거 겨울방학 때도 했는데 문제 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심화해서 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5주간이 끝나면 이제 봄 시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고1 때 힘들어하는 게 문법이에요. 지금 우리 고1 중간고사 처음 들어 아까 신규생들 고1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문법 특히 의문의 변동 부분을 잘 못합니다. 클리닉에 죄다 의문의 변동 못해 이런 애들은 다 신규생 친구들이에요. 지금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 부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좀 약간 심화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이 용언, 동사와 형용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형성, 단어 형성 부분.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의 원리, 어간, 어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언과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독서, 이건 이제 고등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좀 이것도 고난이도로 갑니다. 경제, 과학, 기술 부분만 집중적으로 탐구를 할 거고 요 봄 시즌 2 과정은 한성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현중학교입니다. 자, 아현중학교도 이제 한성중학교하고 똑같이 가는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봄 시즌 2, 아까 한성중 봄 시즌 2 뒤에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뒤에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한성중학교 친구들은 요 뒤에 요것들을 또 심화해서 완전히 모의고사를 푸는 시즌들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한성중학교 친구들이 이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사실 제일 알찹니다. 이것만 잘 따라오면 예비고일 과정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현중 친구들은 똑같이 가되 이 뒤에 시즌 넘어가면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의문의 변동이나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봄 시즌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성중과 똑같이 구성을 해서 고전시가 필수 작품 재산들 좀 쌓아놓는 거예요. 고등 대비. 그 다음에 역시 모의고사 대비해서 경제과학 기술 가장 어려운 지문 텍스트 탐구하고요. 역시 문법의 가장 심화 과정인 용언과 단어 형성 부분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중과 아현중은 사실 가장 알차게 배우는 봄 시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아현중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중과는 좀 다른 커리로 가고 한성중은 완전히 고등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중앙여중입니다. 중앙여중은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 시즌이 굉장히 길었는데 다시 좀 해이해진 마음을 요때 좀 바로 잡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이 학력을 봤을 때는 내신 대비를 하는 학교들이 학력이 더 좋아요.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안 듣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신규생을 받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성중 시험을 안 보는 출신 학교들하고 시험을 봤던 학교들하고 애들이 자세가 달라요. 성취도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내신 대비 태도를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중앙여중의 경우에는 1학기, 3학년 1학기 교과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창비 교과서를 쓰는데 거기에 의문과 문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을 다 앞에 때려 넣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마치 고등처럼 힘들어서 중앙여중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때 좀 성적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거 이제 학원에 대비를 잘 해줄 거고. 자, 봄 시즌 2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아현중, 한성중에서 배웠던 봄 시즌 1에 했었던 걸 요때 하게 됩니다. 요때 해서 고전시가 필수 작품 재산 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 대비하고 문법은 여기서 의문이나 문장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아까 봄 시즌 2, 한성중이나 아현중 봄 시즌 2에 했던 걸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다르고 요거는 한성중, 아현중과 같아요. 용어과 단어 형성을 잘 익혀놓으면 문법의 50%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대부중 중앙여중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만 반은 분리가 돼요. 이제 교과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부중은 똑같이 우리 그 중앙여중하고 똑같이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면서 좀 태도를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봄 시즌 2도 똑같이 고전시가 재산 쌓으면서 용어과 단어 형성. 이 고전시가 필수 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전시가들을 미리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든 또는 내신 대비를 하든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이대부중이나 중앙여중의 여학생들, 여고들은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이 특히 고전문학에 대한 재산이 있는 친구하고 없는 친구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올라갈 때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요. 그래서 미리부터 고전시가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신중과 연희중은 중앙여중 이대부중과 일단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 똑같이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보고 나서 아까 이제 요 구성 문학은 고전시가하고 용어과 단어 형성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3은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계속 정규 수업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좀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해서 절대 국어에 공백이 없도록 또 고등과정에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또 예비고일 과정을 또 미리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시험을 보는 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좀 흐트러져 있었던 마음들을 다시 이제 태도들을 좀 바로 잡으면서, 특히 1학기가 좀 어렵게 그동안 중1, 중2 과정과는 다르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도 전력을 다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3 과정은 철저하게 고1 과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태도와 습관, 내용적인 측면, 국어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학기 때는 또 이제 예비 고1 과정 준비하면서 저희가 과학 탐구를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성취도가 국어에 대한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고요. 여학생들은 여고 자체가 국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들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굉장히 성취도가 좋았어요. 내신 성취도가 굉장히 좋았고 거의 다 90점 이상이었거든요. 작년 중3이었던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그대로 예비고일에 다 올라왔습니다. 큰 이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큰 이탈 없이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국어 학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3 때는 뭐 갑자기 과탐도 해야 되고 모두 준비해야 되고 뭔가 고등에 대해서 교과 과정도 바뀌었다는데 뭐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 원칙은 뭔가에 대해 잘 모를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회가 이어질 겁니다. 중3이 설명회가 제일 많습니다. 예비고일까지 과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름 때 이런 부분 또 예비고일 과정 어떻게 하고 또 겨울방학 때 뭐 인터스쿨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 국어에 대한 공백이 중3 때는 없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1까지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국어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주시고 이번 봄 시즌도 알차게 구성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